자, 이제 자바 설치를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자바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때에 그 자바 라이센스를 오라클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oracle.com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oracle.com에 들어가시면 한국어도 지원을 해서 한국어로 선택해서 한국어로 보셔도 됩니다. 이게 번역을 잘 해주니까요. 잘 해줘서 사용돼서 이제 한국어로 보셔도 되고, 그냥 이게 번역이 안 보이면 점점점 밑으로 내리면 번역 이렇게 나오죠. 요즘은 번역이 구글 번역이 너무 잘해줘가지고요. 번역도 잘 볼 수가 있으십니다. 네, 하시고 그 중에 이제 제품에 보시면 동작을 하네. 번역을 했더니 동작 좀 해주지.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예. 제품 프로덕트에 보시면 여기 이제 자바가 있습니다. 자바. 그 하드웨어 앤 소프트웨어 중에서 자바라고 되어 있는 게 있으신데, 자바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자바에 대한 설명이 나오시는데, 오른쪽 상단에 자바, 다운로드 자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자바 클릭해서 보시면 다운로드 자바 하시면 최신 버전이 지금 자바 22 버전입니다.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자바 21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자바 17 버전이 있습니다. 17 버전. 맨 끝에 JDK 뭐 이렇게 되어 있는 JDK 22, 21, 17 되어 있으시고요. 전자정보 프로그래머에 보면 자바 8 버전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자바 8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11도 되어져 있습니다. 자바 11, 자바 8, 그 다음에 요거는 계속 라이센스 지원을 하면서 업 버전이 계속 되고 있는 버전들입니다. 그 다음에 21번, 17 버전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버전에 해당이 돼서 이제 21이나 17 이런 거를 까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 자바는 낮은 버전을 그대로 내비두면서 높은 버전을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높은 버전을 깔아도 낮은 버전을 전부 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으시고, JDK 17 교재 보니까 JDK 17로 되어 있으시네요. 17 하시고요. 그 지원하는 운영체제 리눅스, 맥OS, 그 다음에 윈도우즈. 저희는 윈도우즈니까 윈도우즈 클릭하시고요. 윈도우즈 중에서 이제 여기 뭐 두 가지 다 그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쪽에 보면 인스텔러 설치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MSI가 있는데 이것도 인스텔러 버전이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인스텔러, 예, IS 이렇게 해서 이제 압축시켜 놓은 거죠. 얘네들 둘 다 가능하시고요. 아시겠죠? 그 뒤에 보시면 요게 이제 파일명입니다. 파일명. EX 파일이나 MSI도 다운받고 더블 클릭하시면 EXE 파일처럼 이제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해서 설치를 가능하시게 하시고요. 교재는 이제 MSI 파일을 다운받은 것 같아요. 같아요인데 아니면 어떻게 하지?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샤 클릭해서 보시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는 X64, 64비트 프로그램에 컴퓨터에 설치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탐색기 한 개, 파일 탐색기 한 개 여시고요. 지금 64비트 지면 64비트인데 자동 설치되어 있는지, 자동 선택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PC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속성이라고 나옵니다. 속성이라고 나오시는데, 그 컴퓨터 속성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쪽에 이제 저희가 시스템이 지금 여기 있죠. 시스템. 그 컴퓨터가 64비트 운영체제가 깔려있고 64비트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64비트고 거기에 맞춰서 64비트 운영체제가 깔려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거나 이러실 때, X64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받아야 하는구나. 아시겠죠? 설치를 하시고, 물론 이제 32비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일이 저희가 32비트용의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이제 요거는 X36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X86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CPU가 86, 8086, 8086 해서 뒤에 86이 붙어서 여기 X86이 붙어 있는데, 이게 32비트 쪽이 컴퓨터입니다. 여기 붙어 있으면 아시겠죠? 시스템인데, 이 64비트를 반만 쓰면 되죠. 64비트인데 이거 반만 쓰면 돼요. 이렇게. 나머지는 무시하고 쓰면 되죠. 되셨나요? 설치 운영 가능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예,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랑 연동할 때는 비트를 맞춰야 돼요. 맞춰지지 않으면 이제 그 동작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64비트로 돼 있고 64비트 다운받으라고 해놓으니까 64비트 해당되는 그 17 JDK 17이고 윈도우즈고요. 64비트 인스텔이나 MSI나 똑같습니다. 그 인스텔
봤는데 그 밑에 가로 열고 SHA-256이 있습니다. SHA-256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뜨는데요. 이렇게 요거는 그냥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게 SHA-256이 SHA-256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돌렸을 때 이런 숫자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건 암호화 숫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운받아서 이제 SHA-256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가지고 걔를 돌렸을 때 요 숫자랑 요 문자랑 똑같은 게 나오지 않으면 얘는 뭔가 바이러스가 묻었거나 변형된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유시켜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안상 내가 그 똑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이런 기호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요. 내가 지금 요거에 링크가 걸려 있는데 이게 다운로드 받았을 때 이게 이 SHA-256 여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돌렸을 때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게 안 나오면 얘는 이제 바이러스가 묻었거나 번영된 거니까 그럼 버려라. 프로그램 버리고 다른 거 선택하세요.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 공식 사이트니까 공식 사이트에 받는 게 배정되어 있을 리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이제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려고 합니다.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받으시나요? 예. 이전에 다운받았을 때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 로그인 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오라클도 이 사이트에 오라클닷컴에서 오라클 DB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서 걔를 받을 때는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하셔서 사용하시는데 그럼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죠. 그 정보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데 회원 정보를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원 관리, 회원 로그인 하지 않아도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데, 다른 로그인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로그인 해서 받으세요. 이게 많으세요. 무료로 그냥 다운로드 해주게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로그인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다운로드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시간 좀 걸리죠? 자, 이렇게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약간 걸리네요. 약간 걸려서 이제 다운로드가 다 끝났고요. 예, 다운로드 다 끝나셨으면 얘를 이제 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된 데 위치에 지금 다운로드 되어 있는 여기 다운로드 위치에 보시면 여기 이제 폴더 가는 게 있습니다. 폴더 열기 클릭하세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요 다운로드 되어 있는 거는 일단은 본인 자리, 오늘까지는 본인 자리 아니고 이제 내일 바뀌었으니까 뭐 이니셜 만들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다 됐으면 더블 클릭해 주세요. JDK 17 버전입니다. 디바이스 변경을 허용하셔야 되죠. 요즘 이런 게 이제 많이 본인이 설치하는 게 아니면 이렇게 확인을 하고 아니오를 눌러야 되니까 지금 얘를 눌러서 디바이스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변경하겠다. 클릭하세요.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됐죠? 여기 지금 다운로드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교재랑 다르기 때문에 버전만 맞춰놨어요. 자바 버전. 프로그램은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제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가 좀 틀려요. 설치 이미지가 좀 틀리게 되어 있으시고, 자바 버전인데,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된 이후부터는 메시지를 읽으셔야 돼요. 메시지가 나오면 반드시 읽어라. 아시겠죠? 메시지를 읽고 이제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읽어야 개발할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오류 잡는데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요. 메시지만 잘 읽으시면 70~80%는 전부 다 오류도 잡을 수 있고 개발을 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 예전에는 그냥 넥스트 누르고 하라는 대로 했지만 이제 읽어보시면서 하는 것을 좀 습관을 들여주시고요. 웰컴 해가지고 듣고 이제 여기 자바 SE 디벨롭 킷 여기 자바 JDK 이렇게 해서 짠 프로그램이고요. 버전이 17.0.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으시고 요거 설치할 겁니다. 뭐 하시면 이렇게 넥스트 눌러야 되겠죠?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디서 설치할지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지금 이제 JDK 설치하는데 얘 필요하다. 420MB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현재 위치를 변경하려면 여기 보시면 change installation 폴더를 변경하려면 change를 눌러주세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설치를 해요. 아시겠죠?
설치해도 무난하게 들어오락을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됐으면 넥스 눌러주세요. 내려주시면 뭐 업그레이드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카피 파일도 하시고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죠. 설치 위치는 저 위치에 이제 뭐 프로엠 파일즈의 자바 밑에 뭐 JDK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17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되고 폴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막 돌아가면서 여기 보면 successful install. 아, 이게 지금 성공했다. 이게 얼마 안 걸리네요. 다운로드는 한참 걸렸는데 설치할 때는 얼마 안 걸려서 끝났습니다. 됐으면 이제 여기에 뭐 그 넥스트 스텝, 다음 스텝으로 API 디벨로퍼 뭐 가이드 이런 거 할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안 할 거예요. 하지 않고 이제 클로즈 해서 설치가 다 끝났으니까 클로즈 시키겠습니다. 클로즈 시켜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얘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환경 변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그 내 탐색기 밑에 C 드라이브 보시면 그 프로그램 파일즈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파일즈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자바라는 게 생겼고요. 자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게 JDK 1.7 이렇게 해서 JDK-17 이게 보이십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실행 폴더는 여기 빈입니다. 빈이 무슨 약자이냐면 바이너리의 약자입니다. 바이너리는 이진수 1, 0, 이진 이런 뜻이 이제 바이너리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 필요한 파일들이 여기 들어있다.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파일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요 빈 안에 보시면 여기 이제 파일들이 엄청 많아요. 많으시는데 그 중에 이제 이쪽에 그 자바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java.exe 파일이 여기 있고요. 자바를 우리가 자바 랭귀지로 짜시면 얘를 번역해주는 자바C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자바C.e.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이제 실행되는 이제 java.w.exe 이런 파일들이 여기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exe 파일들이 이렇게 실행되는 파일들이 쭉 들어가 있어서 1 아니면 0 이런 거를 이제 포함해서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예, 들어가 있어서 여기랑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실행하는 위치가 여기랑 연결이 돼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탐색기 한 개 여시고요. 탐색기에서 내피시스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속성 누르시면 이렇게 시스템 청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 이게 창 이름인데 윈도우 중에서 여기 창 이름이죠. 시스템 창이 이렇게 떠 있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내 컴퓨터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게 있으시고요. 됐죠? 예, 나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맨 오른쪽에 그 윈도우 지금 이 윈도우 버전 11, 윈도우 10, 10, 윈도우 10이네요. 10 버전 기준 그냥 기본적으로 왔을 때 맨 오른쪽에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른 프로그램들은 요 밑으로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급 시스템 설정을 클릭하십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요거 클릭하시는 순간 변환이 된 거는 여러분들 이제 고급 시스템 설정을 눌렀으니까 고급 사용자가 된 거죠. 예, 이제부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고급 사용자. 아,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웃자고. 자, 이 중에서 요렇게까지 오셨으면 여기에 보시면 9페이지 두 번째 이미지에 보시면 환경 변수 맨 위에 이미지네요. 환경 변수를 클릭하세요.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해라 이런 얘기죠. 지정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여기 새로 만들기가 두 개가 버튼이 새로 만들기 똑같은 게 있습니다. 한 개, 두 개 똑같은 게 있는데 위에 거는 여기 계정 이름입니다. 이젠이라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변수고요. 그 밑에 거는 시스템 변수. 컴퓨터 내부적으로 전부 다 먹는 이런 시스템 변수고요. 얘가 1번. 얘가 먼저 우선 적용이 되고 얘가 2번. 얘가 뒤에 적용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이젠으로 이제 계속 로그인해서 쓸 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를 하셔도 되는데 전체 컴퓨터의 사용자한테 전부 다 적용을 할 거다. 그러면은 여기다 만드셔야 되고 나는 우선 적용을 할 거다. 그럼 여기다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세로 만들기, 아래쪽 세로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그래서 그 교재 9페이지에도 여기 아래쪽 그 세로 만들기를 클릭했죠. 저희가 교재는 이것이 자바다. 한빛 미디어 자바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사용할 때에 여기 환경 변수니까 변수라는 거는 변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이런 얘기고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변수인데요. 그 중에 이제 환경에 대해서 지금 컴퓨터를 동작할 때 환경에 대해서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여기 변수 이름이 교재 보니까 자바 언더바 홈이로 되어 있죠. 자바 보편적으로 대문자로 쓰는데 언더바 홈 소문자로 쓰셔도 먹긴 합니다.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써주세요. 교재도 대문자로 썼네요. 써주시고요. 변수 값에다가 내가 지금 실행되는 위치, 맨 처음에 설치되는 위치를 이제 여기다가 자바 언더바 홈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이 얘를 찾아가지고 쓸 수 있는데 설치된 위치는 여기입니다. JDK17, JDK-17, JDK-17 여기에 설치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되겠죠? 여기까지 오시고요. 여기에 있는 내 PC부터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데다가 빈 공간에다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JDK-17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블록 지정이 되어 있는데 블록 지정을 이렇게 해놓고 얘를 복사하세요. Ctrl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다시 시스템 속성으로 돌아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Ctrl V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세요. 쉽죠? 되셨나요? 얘를 이제 그냥 치시면 얘가 틀렸니 맞았니 이런 거 따져보기가 되게 힘드세요. 찾기도 힘드시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아니면은 여기 이제 디렉토리 찾기 찾아보기 얘를 클릭해서 여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 채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밑에 시스템 변수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J 눌러보시면 자바 언더바 홈이 보이십니다.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걸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제 설정할 때 요게 지금 이제 요걸 이용해서 뭔가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바 프로그램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환경 변수 중에서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여기가 나오겠죠?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빈 폴더나 이렇게 exe 파일이 있는 위치를 찾아서 걔를 실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제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도 바꾸시면 안 되고 자바 언더바 홈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제 했다고 해서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바는 java.exe나 java.exe나 아니면 java.c.exe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이제 연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들어가도 걔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환경 변수 있는 부분 시스템 변수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오는데 클릭 한 개 해주시고요. P 누르세요. P 누르면 패스 쪽으로 가게 됩니다. 패스 쪽으로 가게 되는데 얘를 편집 눌러주세요. 편집. 됐죠? 편집 누르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된 것 중에 보시면 여기 프로그램 파일즈의 컴 파일즈 밑에 오라클의 자바 밑에 자바 패스라는 패스가 한 개 생겼어요. 생겼으면 저희가 찾기 한번 눌러볼까요? 찾기에서 여러분들 찾기 여기 보이시죠? 예, 제 거랑 설정이 다르면 이게 사라질 수도 있어서 찾기 눌러보시고요. 여기다가 CMD 파일 탐색기는 아니고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명령 프롬프트라고 치셔도 되고 CMD라고 치면 이 명령 프롬프트 새카만 화면에 명령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 배경은 까만 거 저는 이제 하얀 걸로 바꿔놨는데 설정을 좀 바꿔놨습니다. 글자 크기나 이런 거 바꿀 수 있으시고요. 여기 맨 위에 창 이름 있는 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 속성이 나옵니다. 속성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글꼴이라든지 레이아웃이든지 이런 거 바꿀 수 있는데 바꾼 다음에 다시 껐다 키시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자바 엔터 치세요. 자바 엔터 치시면 자바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해서 막 얘가 짓거려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설치가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기 위해서 그 버전을 보통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바 다시 버전, 자바 한 칸 띄고 다시 버전 이렇게 써서 자바 버전을 선택해서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합니다. 자바 한 칸 띄고요. 다시 버전은
그 이어 붙여서 쓰셔야 됩니다. 대시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시면 안 되고 자바 버전을 쓰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여기 자바 버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바가 잘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예, 쓰게 되는데 여기에 자바 C라고 한번 쳐보세요. 자바 C 엔터 치세요. 자바 C라고 엔터 쳤더니 자바 C도 동작을 합니다. 되셨나요? 예, 동작을 합니다. 이 동작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쪽에 나와 있는 이제 그 필터 이 중에서 확인 변수 중에서 이쪽에 지금 오라클 커먼스 프로그램 파일즈의 커먼스 밑에 오라클에 자바 밑에 자바 패스 때문에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동작을 하게 되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 저희가 한번 가볼까요? 그 시드라 밑에 이쪽에 연결된 커먼스 C 커먼스가 없네요. 야, 커먼스가 없어. 시드라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커먼 파일스 밑에 오라클 밑에 여기 자바가 있죠. 그 중에 자바 패스가 있어요. 자바 패스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원래 있는 건 아니고 그 있는 거랑 연결해 놓은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바 패스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java.exe, java.c.ex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패스니까 여기랑 연결을 해놨어요. 내가 잘 안 보이죠? 패스니까 지금 이제 내가 아무 데서나 치면 이쪽이랑 연결해서 맨 처음에 여기 찾아가서 볼 거예요. 여기 찾아가서 여기 java.exe 여기 자바라고 쳤는데 자바가 exe나 java.c.exe 그러면 실행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죠. 됐죠?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제 개발 환경 만드실 때 이렇게 연결해서 잘 쓰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패스랑 연결돼서 잘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막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버전별로 얘가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설정 바꿀 때 바꾸셔서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내가 운영 컴퓨터인데 이제 자바 한 개만 쓴다. 이럴 때는 이제 그냥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바 버전 한 개만 쓸 때는 그냥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해서 쓰셔도 되고요. 여기 패스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안 쓰면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패스를 추가시켜줘라. 아유. 예. 추가시켜줘라.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교재는 11페이지 보시면 뭔가 한 개 더 추가되어 있는데, 추가되어 있는 게, 10페이지 보셔야 되네. 10페이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지금 맨 위에 있는 거는 무시할게요. 그래서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삭제,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환경 변수가 삭제되었다고 해도 얘는 실행이 됩니다. 이유는, 이게 확인 눌러서 이제 삭제를 해놔도, 지금 요 명령 프롬프트 프로그램을 실행할 당시에는 환경 변수에 있는 걸 다 끌어다가 가져와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경 변수는 텍스트로 저장되어 있는 거라서 걔를 이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껐다 키면 영향이 미치는 게 되는 거예요. 얘도 이제 확인을 누르기 전까지는 이제 저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취소를 누르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새로 만들기 클릭해 보세요. 이제 그런 얘기죠.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클릭했을 때 패스 부분에서 원래는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전부 다 이제 한 개의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보시면 아래쪽에 10페이지 06 두 번째 줄 되어 있는 것처럼 치세요. 퍼센테이지 치시고요. 퍼센테이지 치시고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치세요. 홈이라고 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한 개 더 붙이시고요. 역슬래시 되어 있는 게 백스페이스 바 키보드 상에서는 엔터 위에 백스페이스 바가 있는데 뒤로 가는 화살표가 있는데 그 왼쪽에 보시면 원표시가 있습니다. 원표시. 요게 이제 이 원표시가 역슬래시예요. 아시겠죠? 역슬래시.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bin이라고 쓰세요. bin이 실행 파일이 전부 다 bin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엔터 한번 눌러볼까요? 엔터 눌렀습니다. 이렇게 쓴 것 중에서 저희가 퍼센테이지 자바 언더바 홈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이게 환경 변수 자바 언더바 홈 환경 변수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설정해 놓은 거. 얘 값을 가져와요. 값을 가져다가 대체해 주세요. 대체시켜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환경 변수 자바 언더바 홈이 지금 이제 설치되어 있는 자바 위치, 처음 위치의 위치랑 동일하게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 저장되어 있는 것에 그 폴더 이름을 쭉 해서 전부 다 쓰기보다는 이렇게 환경 변수로 쓰시면 퍼센테이지 앞뒤로 붙여서 그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되어 있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해드렸냐면 저희가 자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까지 해드렸거든요. 여기까지 해드렸으니까 여기까지가 돼 있어요. 아시겠죠? 저장이. 요거를 바깥치기라고 여기 밑에 역슬래시 빈 여기 쓰셔야 이렇게 빈까지 연결이 돼서 빈에 있는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데서나. 이해되시죠? 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배치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슬래시 빈은 여기 역슬래시 빈이라고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 변수 만드실 때 이쪽에 저희가 그렇게 환경 변수를 만들어서 쓰실 때 그 패스를 지정할 때 요거는 환경 변수에 있는 내용을 대체해서 바깥치기가 되고 그 역슬래시 빈만 더 붙여서 이렇게 이어주기를 한 겁니다. 됐죠? 네. 그 자바 버전을 고치려면 그 나중에 자바 언더바 홈에 있는 요 폴더 위치만 바꿔주면 이제 자바 버전이 바뀌는 거죠. 바뀔 수 있도록 사용이 되어 있고 이제 패스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하시고 얘가 맨 위로 올리면 이제 순서대로 얘가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제 있냐 없냐를 찾게 돼요. 그래 패스니까 내가 그 입력을 한 명령어가 현재 위치에 없으면 이 패스를 찾게 돼요. 패스를 찾아서 첫 번째 여기 없으면 여기 가서 찾고 거기도 없으면 여기 가서 찾고 거기 없으면 여기 찾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찾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패스를 지워버리면 이제 실행되는 명령이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윈도우 시스템 30인데 요 기본 명령어들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지워버리면 이제 우리가 치는 명령어가 안 먹어요. 안 먹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대로 지우시면 안 되고 바꾸셔도 안 돼요. 되셨나요? 근데 내가 이걸 지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수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환경 변수가 다 없어졌죠, 그죠? 그럴 때는 옆에 계신 분 요거 환경 변수를 좀 달라고 하시면 돼요.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환경 변수를 하시는데 이걸 전부 다 달라고 못하니까 이 텍스트 편집을 누르시면 이게 이제 변경 무시하고 아니 확인 누른 다음에 해야지. 확인 무시하고 나 편집해서 위로 올린 다음에 해야지. 위로 올리세요. 위로 이동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높게 해주세요. 맨 위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교재에서도 이렇게 맨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돼 있죠? 됐죠? 맨 위로 올리세요. 그래야지 이제 내가 쓰고 싶은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거죠. 다른 데도 이거 똑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랑은 여러분들 거랑은 좀 틀릴 겁니다. 들어가 있는 게. 됐으면 확인 누르세요. 그리고 이제 또 확인 한번 더 누르겠습니다. 다시 환경 변수 한번 다시 들어갈게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패스 P 누르시고요. 편집 누르세요. 네, 이 상태에서 딴 사람한테 줄 때에 이걸 이제 하나하나 복사 붙여넣기 못하니까 여기에 이제 텍스트 편집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이 한 줄로 전부 다 돼 있으시고요. 이렇게 복사하셔서 제가 복사하고 이제 그 메모장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붙여드려 볼게요. 그럼 이제 패스가 원래는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하다가 이제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 줄로 봤던 게 원래는 한 줄로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미콜론으로 구분돼서 걔를 분할시켜서 썼을 뿐이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달라고 하시면 돼요. 달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에 했었던 이런 환경 변수가 전부 다 돼 있는 거죠. 아시겠죠?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맨 위에서 올려가지고 환경 변수에 해당되는 것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이렇게 확인 누르세요. 또 확인 누르세요. 여기 시스템 속성에서도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까지 눌러야 이제 저장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됐죠? 눌러주시고,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닫아주세요. 닫아주시고. 됐죠? 예. 닫아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다시 찾기에서 cmd 방금 쳤던 거는 이제 이렇게 다시 등록되게 되어 있으니까 명령 프롬프트 클릭하셔서 이제 명령 프롬프트 다시 여세요. 예, 자바 동작하는지 볼게요. 자바 다시 버전 쓰시고 엔터 치세요. 자바 버전 나오죠? 자바 C 한 칸 띄고요. 다시 버전 쓰시고 엔터 치세요. 자바 C에 해당되는 것도 쓰시죠? 지금 현재 위치는 C 드라이브 밑에 유저 밑에 그 사용자 계정 이름입니다. 이젠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현재 이 폴더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시겠죠? 없지만 패스 때문에 얘가 찾아가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동작을 하게 되고 버전이 뭔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서 했습니다. 자, 되시겠죠?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자바가 실행이 된다. 이게 실행이 잘 안 되면 뭘 보셔야 되냐면 저희가 set 쓰시고요. 예, 확인하는 방법.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것을 이렇게 홈 쳐가지고 요게 자바 언더바 홈이 이제 이게 이꼴로 해서 요 데이터가 이쪽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냥 패스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패스가 나와요. 그래서 패스가 나왔을 때 요게 이제 요 위치가 저랑 똑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실행이 안 되시기 때문에 다시 환경 변수로 들어가셔서 다시 고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간에 얘가 퍼센테이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걔도 이제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안 돼서 사용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어야 한다.